자, 안녕하세요. 화려한 날날입니다. 자, 키움 캐치로 해서 1편, 2편이 나갔죠. 그래서 그 검색식 이제 3편이죠. 이격도를 필두로 해서 어떻게 급등하는 것을 찾아내는지, 급등할 만한 것을 찾아내는 기본식을 알려드렸고요. 그것을 좀 더 응용을 하시면은 더 좋은 종목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어떻게 짜내서 활용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화 문의나 뭐 카톡 문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고 해서 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멋진 나만의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쉽고 재미있고 편한 주식 매매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나만의 종목을 찾아내는 나만의 똑똑한 친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이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야지 진입을 할지 말지 하는 어떤 고려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모토가 되겠죠. 자, 그럼 시장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종합 주가 지수를 본다. 뭐 업종 형태를 본다.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자, 종합 주가 지수를 본다는 것은 현재 한국 증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전체가 하락할 때 오르지 못하거나 함께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증시 전체의 흐름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검색식에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파악해서 이것을 걸러내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검색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 그 다음에 해외 지수, 뭐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이러한 형태의 해외 지수, 자, 굵직한 지수들을 보고 한국이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은 한국 지수도 오르고 내리는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해외 지수, 뭐 다우, 나스닥 뭐 여러 가지 있죠. 유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파악을 하고 지금 보통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뭐 상해라든지 뭐 다우존슨이죠.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이나 일본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국의 시장은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도 있고 약간 어떤 동네 푹처럼 이렇게 좀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파악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국 증시도 오늘 오를까 내릴까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한다면은 오늘 대응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키움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0200이라고 검색창에다 이제 넣으시면은 이렇게 시장 종합 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4%죠. 4%죠. 어마어마한 이제 하락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지금 1.78이죠. 엄청난 급락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전시체제처럼 뭐 전쟁이 난 것처럼 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 자, 해외 지수는 옆에 보시면은 해외 증시 장중, 그 다음에 전일에 대한 것들이 있죠. 자, 전일에 이제 미국은 우리가 오전에 끝나죠.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시작하고 얘네들은 새벽에 끝납니다.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그 새벽에 끝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한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얘들은 이미 종가가 와 있는 겁니다. 종가. 그래서 요것들을 파악하는 것이죠. 첫 번째 파악하는 것이 뭐 다우존슨 뭐 이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지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거죠. 가장 큰 어떤 선두에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큰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환율이 뭐 대략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그 흐름, 전체적인 흐름 상황만 알면은 우리 주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자, 환율이 상승을 했다. 자, 원화를 환전할 때 손해를 본다. 이러면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키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파악이 된 겁니다. 유가라는 얘기 나오나 모르겠네요. 여기 아마 안 나올 텐데 WTI 나오죠. 유가. WTI가 웨스트 텍사스유로 해가지고 서부 텍사스유입니다. 금은 진짜 금이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 영향이 미칠까? 예, 당연히 미칩니다.
우리 제조업의 전반적인 것들이 어떤 그 생산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플라스틱은 기름이죠. 기름 덩어리죠. 자, 기름으로 생산하고 기름 자체가 원료가 되고 그 다음에 차도 움직이고, 자, 이런 유가의 움직임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주가도 하락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가 하락 원인이 수요 부진이 아닌 공급 과잉에서 비롯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공급이 많으면 어때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수요 부진이다, 기름을 캐내는 그 양이 줄어든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캐는 양이 엄청 많아진다, 서로 캘려 한다, 뭐 이란이 캔다, 뭐 그다음에 뭐 사우디가 더 캔다, 그다음에 뭐 미국도 캔다, 시추하는 양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 다 미치는 거죠. 뭐 동네북도 아니고, 그죠? 자, 자, 금은 어떤 걸까요? 자,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현물이죠, 현물. 물론 유가도 현물이긴 하지만 뭐 선물로도 많이 움직이죠. 미리 사두고 팔고 하기 때문에. 금도 똑같이 선물로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금으로 좀 많이 몰립니다. 주가가 출렁일 때 금으로 몰린다. 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뭐 달러를 산다, 달러도 똑같거든요. 달러도 안전자산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랐네 내렸네 올랐네 내렸네 그러면 확률은 우리나라 증시도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100%는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다우 증시가 완전히 좋죠. 그 다음에 S&P 500 미국의 500대 기업이 어떤 그 기준치를 갖다가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오늘 어때요? 뭐 개판이죠. 자, 일본의 뭐 내일 뭐 화이트 국가를 뭐 화이트 국가 이름도 뭐 지정하는 이름도 좀 짜증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불안 요소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예 나쁜 국가다, 자기들하고 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지정이 돼버리면 아예 주가가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주가가 화이트 국가가 안 되어야지 아니면은 연장을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 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매를 맞을 때는 미리 맞는 게 좋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주가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 종합 상황에 대해서 이런 해외 지수, 그러니까 이게 바다고요. 우리나라는 만약 강이다. 그 다음에 업종은 뭐 강보다 좀 작은 그런 큰 물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뭐 개울가다.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은 그냥 시냇물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다가 크게 흐르는데, 이런 큰 물이 흐르는데 여기서 반대로 강이 흘러온다 해서 바다가 역으로 흐르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밀어들이는 것들은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밀어서 오지만 다시 바다는 바다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대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탑다운이죠. 탑다운. 위에서 내려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 종목의 분석을 할 때 이 시장 분석처럼 어떻게 좋은 종목을 찾아내서 또 그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시장 분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지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뭔가 툭 안 튀어나오죠? 제가 어떤 걸 묻는지. 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팔아야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군가는 팔아야지, 누군가는 사야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간단합니다. 제가 검색 직창을 한번 당겨 올게요.
자, 거래가 있는 종목을 찾으려면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은 거래를 해야 되겠죠. 거래를 하려면 어떤 걸 찾아야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올까, 이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주가 범위,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주가 범위는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니까 거래량이 있죠. 거래량이 100만 주다.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어느 정도의 거래가 있어야지 내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래량을 필히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거래량을 넣습니다. 자, 거래량을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될까? 과연 거래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거래 상향 등이 있겠죠. 그럼 뭐 통상적인 뭐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보통 뭐 한 20만 주 이상 30만 주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거래량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만 있을까? 아니죠. 뭐 전거래일도 있을 것이고, 뭐 전전거래일도 있을 것이고, 뭐 한 달 전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지 이런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스캘핑을 한다, 단타를 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단타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며칠 사이에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최소 뭐 일단은 거래량을 30만 주로 봅시다. 335 하면 되겠죠. 그럼 수정. 그럼 30만 주 이상? 이 맥시멈은 좀 많은 거죠.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하고. 자, 스캘핑을 한다면은 뭐 보통 한 2, 3일 내에 뭐 20만 주다 30만 주 이렇게 정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스윙, 뭐 단기 스윙을 한다, 단기 스윙 뭐 한 10만 주 이하 뭐 이렇게 대충 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기, 장기로 간다 이러면은 거래가 더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거래를 빼도 되겠죠. 왜냐면은 꾸준하게 저희가 개인이 매수를 나눠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횡보를 한다, 길쭉하게 횡보하는 종목을 찬찬히 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올라갈 놈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 첫 번째, 우리 시장 분석은 우리가 이 지표를 시장 총합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돈이죠. 돈에 대해서 이것을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30만 주 이상만 되면은 된다. 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금액으로 따져서 만약에 뭐 종목이 금액이 크다, 한 종목당 1,000원짜리가 30만 주가, 그 다음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30만 주다. 규모가 틀리죠. 그래서 이거와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같이 놓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거래 대금을 눌러서 검색을 합니다. 자, 거래 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 같이 돼 있죠. 이렇게. 네. 그러면 거래 대금, 자, 여기 있죠.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은 얼마 이상에서 얼마 이하, 이렇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OR을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엔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1000만원, 억, 1억 이상, 그 다음에 10억 이하, 10억 이하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 대금을 최대한 높여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수정을 누르시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걸러낼 수가 있다. 그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만약에 거래가 없다라면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걸르는 장치가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캐치를 기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수익과 손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자, 초단타 스캘핑이라고 해서 빨리 팔고 빨리 매도를 하고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과 손절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왜 오전에 많이 하는가 하면은, 이게 오전에 장이 몰려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과 손절을 갖다가 정해두고, 오전장 9시부터 뭐 9시 30분, 9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한다 이러면은
오전에 딱 하고 땡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캐치 제가 검증을 쭉 해드리는 게 지금 815 로직인데요. 815 로직 말고 지금 새로 나온 로직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지금 나오는 종목은 종목 수가 좀 줄어들고 815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금 종목을 줄이는 효과도 보면서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을 뽑아내자 해서 지금 로직이 바뀌었고요. 하여튼 우리가 수익과 손절의 부분, 그 다음에 급등은 왜 오전에 많이 하는가, 오전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매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올라가서 상한가를 가거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을 굳이 다 따지자고 하자면은 확률상 그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빨리 매매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쉬운 예이죠. 그 다음에 추세의 중요성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았다. 그 다음에 수익과 손절도 정해야 돼요. 자, 급등이 나오는 시간에 한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종목에도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추세의 중요성 어떻게 찾아낼까? 그러면 나는 원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들을 찾아주세요 라는 것을 주문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추세입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가는 증시가 상승장일 때 매매를 많이 하는 것이고 하락장일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하지 않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오늘도 지금 급락장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1.7%, 코스닥이 마이너스 4%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1.7%인데 저희는 오늘도 며칠 전에 들어갔던 어제 들어갔던 했던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죠. 뭐 10%, 15% 상한가도 가고요. 그 다음에 급등 스캘핑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슈팅을 날려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조금 더 고수가 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먼저 찾고자 하면은 이 공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이미 제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좋은 종목을 찾을 때 추세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추세의 중요성. 그래서 상승을 하는 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상승을 하는 것. 자, 상승을 하는 것을 잡아내는 건 어떻게 잡아낼까? 어떻게 잡아낼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이평선이다, 이평선이다라고 하면은 뭐 정배열이다, 뭐 역배열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정배열이라는 것은 하락을 해서 다시 상승 추세에 변곡점을 겪고 상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와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밟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바로 가장 깔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데 주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인양행이라는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흐름을 타면서 행보를 하는 것 같지만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을 탔다 칩시다. 그러면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많지를 않아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는 더 많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게 수익을 낸다.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손실 날 가능성이 어느 게 높을까요? 바로 역배열, 하락장으로 가는 하락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바로 역배열이라고,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바로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모였다가 분산을 하면서 장기 이평선이 밑에 깔리고 따라 올라오는 거죠. 빠른 애들, 주가가 가장 빨리 나겠죠. 그 다음에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또 밑에 뭐 이렇게 또 240일 이평선이 따라오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정배열인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럼 정배열인 종목들, 추세가 상승세인 종목들을 찾으면은 손실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추세의 중요성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곡하는 시점,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추세 상승을 일으키는 종목들도 괜찮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기초적인 부분에 배우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그것도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잡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도 어때요? 이런 종목을 찾는다는 것은 아래로 흐른 종목을 갖다가 배제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내는 그 구조보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돼. 떨어졌을 때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떨어지면 어때요? 손실이죠, 이만큼.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쉽게 매매를 하는 것을 걸러준다. 그러면 종목이 만약에 3,000개다 치면 이러한 종목 패턴이 뭐 100개, 2,000개고 이러한 패턴 종목이 1,000개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종목은 2,000개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우리의 할 일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더 다른 것에 집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검색식을 만드는 이유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조금 애들하고 놀아야 돼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추세 중요성까지 했습니다. 추세 중요성까지 해서 요걸 끊고 내일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르게 해서 지표로 종목을 제외시키고 추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배워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걸러서 나에게 맞는 종목을 어떻게 쉽게 어떻게 압축을 해서 골라낼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시장 분석, 그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수익과 손절을 왜 하는지, 급등은 왜 오전에 많이 하는가, 추세의 중요성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지표, 종목 제약이 원하는 종목 찾기, 또 뒤에 또 커리큘럼도 만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키움 캐치를 통해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매매할 때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페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오늘의 가치주를 검색을 합니다. 오늘의 가치주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페를 누르시고 아래에 카페명을 누르시면 오늘의 가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우수 회원 등급을 하시려면 미션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시려면 이 유튜브 아래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미션 안내를 원한다고 문자를 한 통 보내주시면 그 미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미션이 완성된 후에 이 카페에 우수 회원 등급을 하셔가지고 우수 회원 추천주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일반 급등주 단타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무료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 종목 급등주를 지속적으로 무료로 받아보시고 오늘의 가치주 20% 30% 갈만한 종목들, 대박날 종목들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추천을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두 가지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